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 1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9월 초에 보았던 2026학년도 모의평가 기하 부분을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듯 하였네요. 23번입니다. 포물선의 초점의 좌표가 피콤마형일 때 피의 값은 간단한 교과서 문제죠. 24번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성분으로 표현된 직선의 표준형이 주어져 있네요. 방향 벡터를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두 벡터가 평행하다는 것 간단하죠? 25번입니다. 좌표 공간의 점 A를 XY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선분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역시 X축 대칭, XY 평면 대칭, 원점 대칭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있고요. 거리 공식 바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다. A와 FH 사이의 거리는 볼 것도 없이 3수선 정리의 문제죠. A에서 FH에 곧바로 수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A에서 바닥면에 수선을 내리고 E에서 FH에 수선을 떨구면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7번입니다. 두 초점이 주어진 쌍곡선 위의 점 P가 이사분면에 있다. 삼각형 둘레의 길이가 30일 때 P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 먼저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볼까요? 쌍곡선 마이너스 1인 상황입니다. A, B에 대해서 주축이 Y축으로 놓여져 있는 쌍곡선을 그릴 수 있죠? 초점의 좌표는 바로 이 길이로 주어지는 0,5, 0,-5입니다. 일정한 거리차는 주축의 길이죠. B는 4이기 때문에 주축의 길이는 8이 나오는군요. 이제 둘레의 길이가 30, 일정한 거리 차이 8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사분면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세변의 길이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 결국 P의 좌표를 구하고 공식을 바로 적용하면 될 듯 하네요. P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죠? 세 가지 방법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린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접 계산하는 거죠. 원점과 연결해서 중선 정리를 써도 되고요. 코사인 법칙을 써도 되겠네요. 어느 각도를 사용하죠? 이 각도가 가장 편할 듯한데 이 각도를 사용해도 좌표를 찾아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좌표를 찾아낸 이후에 바로 접선 공식을 사용하여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니 전체적인 방향이 바로 잡혔죠? 28번입니다. 좌표 공간의 9, 위의 점 A, 위의 점 B, OA 위에 OC는 4인점에 대해서 BC는 XY 평면과 평행하다. 두 직선이 XY 평면과 이루는 예각의 크기에 대해서 sin 알파는 3sin 베타다. OAB를 XY 평면 위로 정사형 시켰을 때 그 정사형이 직각삼각형이라면 각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네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역시 그림을 간단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이 조건을 적용해 보죠. A, B는 모두 9 위의 점이고요. OC는 4. 그러니까 2대 1에 해당하는 점이죠. XY 평면에 수선을 떨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대략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 다음 나의 조건인 듯 합니다. OA가 XY 평면과 이루는 각 알파, AB가 XY 평면과 이루는 각 베타. 그런데 사인 값의 비율이 3배가 되네요. 정확히 C의 점이 2대1 내분점. 따라서 이 높이와 이 높이가 정확히 1대3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AB의 길이가 OA와 똑같은 6이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네요. 그림을 통해서 이걸 발견하면 문제는 거의 끝난 듯 합니다. 이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핵심이었네요. OAP 삼각형이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을 바닥으로 내렸더니 직각삼각형이 되었다. 빗변을 찾으면 됩니다. 가장 기울어져 있는 AB가 빗변으로 내려오겠죠. 길이가 가장 적게 줄어드니까요. 여기가 직각인 상황입니다. 간단히 계산할 수 있고 이 길이를 H라고 둔다면 2H, 3H가 되어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는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정사형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 정삼각형 넓이 공식이 있고 직각삼각형 넓이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나의 조건을 해석하면 바로 문제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29번입니다.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에 대해서 한 초점 F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점 중에서 일사분면에 있는 점 P, 선분 PF'과 X축이 만나는 점을 Q라 하자. 당연히 중점이겠네요. O가 F'의 중점이니까 말이죠. PF를 초점으로 하고 Q가 꼭지점인 타원 C2 만나는 점이 R이 있고요. 길이의 차이가 7루트일 때 장축의 길이의 곱을 구하라. 이 조건을 해석하는데 집중해야겠죠? 당연히 타원의 정의와 연결시켜서 생각합니다. 우선 작은 타원 C2 장축의 길이는 일정한 거리 합 PF'과 똑같아지죠? R은 C2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FR, PR 초점에 이르는 거리 합은 장축의 길이 PF'과 같아집니다. C2에 타원의 성질을 썼고요. C1에서 타원의 성질을 씁니다. P가 C1 위의 점이었고요. 일정한 거리의 합으로 서로 같아야 합니다. F'R이 있고 PR이 있죠. 변변 빼면 바로 식이 얻어지네요. PF가 바로 7루트2라는 뜻입니다. PF는 7루트2가 되어서 이것을 발견한 상황이라면 그 다음은 단순한 계산들만 남아있을 듯 합니다. PF의 길이가 구해졌고요. 12가 있죠. 따라서 C2의 장축의 길이, C1의 장축의 길이 바로바로 계산됩니다. 마지막 30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ABAC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가 있고요. 선분 AB 위에 BC 위에 CA 위에 PQR을 잡아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합니다. 점 X에 대해서 B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네요. 이등변 삼각형 ABC를 간단히 그려보니 삼각형은 우선 쉬운 삼각형인 것으로 보이죠? 수선의 발을 내리니 8, 높이를 계산하니 16. 그러니까 이쪽 조그만 직각삼각형 1대 2대 루트 5짜리 직각삼각형입니다. 일단 간단하죠? 조건을 분석해 볼까요? 가를 보니 내적이 0이다. 수직하다는 뜻이죠? 2로 나누었을 때 P에서 BQ의 중점을 바라보는 벡터와 밑변이 수직하다는 것. 뒷부분도 쉽게 해석이 되네요. 역시 수직하다는 뜻입니다. 가의 조건은 이해하기가 쉬웠죠? 나의 조건은 어떤가요? 내적을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써보도록 하죠. A 내적 P라고 하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말이죠. QP 벡터와 QR 벡터를 내적한 것이 QP의 제곱과 같다. 한마디로 수선의 발을 내린 것이 정확히 P다. P에서 직각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군요.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조그만 이등변 삼각형들이었기 때문에 A, P, Q, R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군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웠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점 X 3과 개수 1에 차관해서 4로 나눠보면 1대3 내분과 관련이 있죠. 1대3 내분점이 있고 결국은 1대3 내분점과의 거리가 PR의 길이의 4분의 1과 같다. 정확히 1대3 내분점을 중심으로 이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라는 뜻이군요. 그래서 BX의 최대 최소, 결국은 중심과 BY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반지름, 빼기 반지름 해가지고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네요. 마지막은 계산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적당히 닮음을 사용하고 적당히 좌표를 쓰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가 직각이라는 것을 얻어냈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의 비율을 조사합니다. 코사인 A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전체 삼각형 ABC로부터 코사인 A를 간단히 구할 수 있고요. 직접 계산해 보았더니 코사인 A가 간단하게 5분의 3이 나왔습니다. 5, 3이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P는 5대3 내분점, 마찬가지로 R은 3대5 내분점이 됩니다. BC를 X축으로 하여 좌표를 설정하면 ABC의 좌표, PR의 좌표가 간단히 설정이 되면서 중심의 좌표, 그로부터 반지름, 차례로 구해낼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조건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해석해 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약간은 물 흐르듯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번 기하 선택 과목은 문제에 접근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느껴지지 않는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던 듯합니다. 지금까지 스터디로드 모의고사 해설 19번째 9월 모의평가 기하 해설이었습니다.